추운 날씨에 대피할 곳이 없이 야생에서 조난당했을 때 주머니 속 쓰레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지고 다니던 껌에 호일 포장지가 붙어 있다면 불을 피울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도구는 배터리입니다. 손전등이나 다른 도구에 배터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포장지를 가늘게 잘라내야 합니다. 너무 얇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찢어질 수 있어요. 포장지 한 장이면 점화기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장갑을 끼세요. 이 기구는 곧 매우 뜨거워질 거예요. 떨어뜨리면 유일한 불씨를 잃게 되는 거예요. 껌 포장지를 배터리 안쪽 끝에 부착해요. 인화성이 좋은 불쏘시개 옆에 올려놓으세요. 주머니에 챕스틱이 있다면 조금 더해서 불을 더 오래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눈에 갇혔을 때 고양이 모래가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지나가는 곳에 눈과 얼음을 최대한 많이 삽으로 치운 다음 타이어 주변과 타이어 아래에 충분한 양의 고양이 모래를 깔아야 해요. 차를 앞뒤로 흔들며 조심스럽게 전진해서 후진으로 바꾸면 문제없이 타이어가 빠져나올 거예요. 자동차나 텐트가 없는 경우 눈 속에서 따뜻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고립되었다면 공터에 고립되지 마세요. 눈사태가 이곳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터 바닥에 쌓인 잔해와 부러진 나무 그루터기를 찾아 그곳에 캠프를 설치하세요. 눈을 더 빠르고 쉽게 제거하려면 칼이나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눈을 자르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딱딱한 얼음층을 한 줌이 아닌 블록 단위로 작업해야 합니다. 대략 킹사이즈의 매트리스만큼 큰 부분을 정리해보세요. 얼음처럼 차가운 땅에서는 생존할 수 없으니 흙에 닿으면 녹여줘야 합니다. 큰 불을 피울 수 있을 만큼의 나무를 골라주세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몇 시간 동안 태워야 해요. 주변에 소나무가 있으면 지방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소나무 수액이 가득한 말린 나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나무 구루터기에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수지가 며칠 동안 타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신호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 속에서 대피소를 파고 싶지 않으신가요? 골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고 물에 뜨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눈이 내리면 구부러지기 때문에 도구 없이도 그 안에 인간 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을 만들었으면 마른 풀을 가져와 단열재로 사용하세요. 튼튼하고 두꺼운 벽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세요. 지붕에 잔디를 더 추가하고 대피소를 환기할 수 있도록 잔디문을 만들고 구멍을 내는 걸 잊지 마세요. 천장과 문에 작은 구멍을 뚫으세요. 겨울철 야외로 떠날 때는 면 소재의 옷이나 양말을 착용하지 마세요. 면은 챔피언처럼 습기를 잘 머금고 단열성을 잃게 돼요. 따라서 땀을 흘리거나 눈에 젖으면 면 소재의 옷은 몸을 더욱 춥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방수 기능이 있는 겉옷과 함께 여러 겹의 합성 섬유 옷을 입으세요. 긴 속옷도 한 겹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모직 양말은 직조 과정에서 습기를 흡수하므로 모직 양말을 선택하세요. 양말이 없다면 일반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비닐봉지를 더 신어도 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얼음이나 눈을 먹지 마세요. 눈을 녹이는 데는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눈이나 얼음을 물병에 담아 스웨터와 위도 사이에 넣어두세요. 체온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눈을 액체로 바꿔줄 거예요. 속도를 높이려면 양동이나 냄비에 물을 넣고 불 위에서 녹여보세요. 솔잎을 충분히 모아서 갓 끓인 물에 떨어뜨리면 솔잎차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음료에는 면역체계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소나무 뿌리로 대피소의 일부를 묶거나 요리할 때 음식을 고정할 수 있는 밧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막대기를 사용해 얼어붙은 땅에서 소나무 뿌리를 판에 분리하세요. 뿌리를 둘로 나누고 양쪽 끝을 서로 잡아당겨주세요. 이 로프는 합성 로프와 달리 뜨거운 불에 타지 않습니다. 집에서 추운 겨울 침대를 따뜻하게 하려면 병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이불 아래 핵심 부위에 놓아두세요. 발가락 부위가 아닌 코어 부위예요. 물이 우리 몸을 흐르는 체액을 데워 사지 끝까지 도달해서 순식간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화상을 입지 않도록 금속물병은 피하고 젖은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뚜껑을 닫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옷을 입기 전에 보온병에 잠옷을 감싸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몇 달 동안 집에 보관하고 있던 뽁뽁이를 단열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에 물을 살짝 뿌리고 랩의 평평한 면을 창문에 대고 눌러주세요. 이제 열이 방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 뽁뽁이가 없다면 가구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일어나기 15분 전에 커피 메이커에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핫초콜릿, 오트밀 또는 수프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커피 대신 필터에 재료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건물 온도 조절기가 잠겨 있어 난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온도 조절기를 속일 수 있어요. 이 기기는 주변 온도에 따라 충분히 춥거나 따뜻한지 알아채요. 따라서 얼음을 근처에 두면 실제보다 방이 더 추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다만 온도 조절기 위에 얼음을 직접 올려놓지는 마세요. 다음날 입을 옷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옷을 옷장에 넣고 그 위에 전기 담요를 덮어두세요. 일어나자마자 전원을 켜세요. 옷을 입으면 방금 건조기에서 나온 것처럼 따뜻할 거예요. 변기 위에도 커버를 씌우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 거예요. 뉴스에서 큰 폭풍이 다가오고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욕조에 물을 채우세요. 전기 워터펌프가 있다면 작동이 되지 않아 곧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도 전기로 운영되므로 폭풍이 오기 전에 자동차 탱크에 비상연료를 채우세요. 폭풍이 몰아치고 집 안에 갇히게 되면 보온복, 따뜻한 셔츠, 스웨터, 단열 바지, 모직 양말 등 따뜻한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손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갑도 잊지 마세요. 창문에 어두운 담요를 걸어 열을 차단하세요. 문과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아래에 수건을 깔아 외풍을 방지하세요. 지하실은 지면에 비해 단열이 잘 되어 있어 하룻밤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다시 들어오면 주 전원 스위치를 켜기 전에 모든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를 점검하세요. 전원 서지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해요. 물 공급을 다시 켤 때는 집의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수도꼭지를 닫아 위쪽 수도꼭지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세요.